자, 오늘 우선 내가 먼저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컨셉을 만들고 그걸 갖고 이제 초기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말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는 잘한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있고, 퍼실리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여러 리콰이어먼트, 모든 리콰이어먼트를 우리가 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조건. 자, 이거는 텍스트다. 이거지. 텍스트와 넘버, 말과 숫자예요. 자, 그거를 건축가들은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건축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지. 예? 예를 들면 의사한테 와서 나가 여기가 아프고요, 뭐 어쩌고 아프지만 정작 그거를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건 의사만이 할 수 있듯이 모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공간으로 이렇게 구축해 줄 수 있는 것은 건축가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이면 기본이고, 뭐 어느 정도의 로우 테크놀로지만 갖고도 건축물은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목수도 그걸 만들 수 있고, 대강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이상이다. 뭐가 그거 이상이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다. 이거예요. 건축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어렵지. 건축적 가치가 뭘까? 건축적 가치가 뭘까?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딱 몇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쉽겠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 평생 배워야 될 얘기고, 대신 이제 우리가 건축적 가치가 아닌 거는 뭐다라는 건 금방 알죠. 뭐야? 평범한 거, 늘 있는 거, 아주 쓰기도 편하고 나름 예쁘고 정말 찾아가서 볼 만큼 독창적이거나 그냥 숨이 멎어줄 만큼 아름답거나 어떤 아주 부들부들 떨 만큼 공간적 감흥을 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늘 보던 익숙한 거.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한양대 건물에 들어왔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부들부들 떨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늘 쓰는 실용품으로서의 건물이고, 우리가 건축적 가치다라는 건 딱 잡아서 이겁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비일상적인 어떤 감흥과 경험,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런 경험을 주는 것을 우리가 건축적 가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를 얻는 건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공간으로 번역하는 일이 건축 일이다. 그게 건축 설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건너가는 거야. 앞에 얘기도 말과 넘버로 텍스트로 된 것까지도 잘 만든다. 뒤에 있는 빌딩도 나름 만든다. 왜 그러냐면 쉬워. 그것도 뭐 우리가 하이테크, 로테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이테크라는 건 어떤 거를 말해요? 반도체, 바이오, 나노테크 이런 거가 하이테크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고도의 전문성과 거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하이테크예요. 이제
로테크도 있지. 집 짓는 게 대표적인 로테크예요. 누구나 짓고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짓고 지금도 일반 소위 집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짓고 목수도 짓고 인테리어 뭐 웬만한 주부들도 뭐 나름 취향이 있으면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 로테크야. 로테크라고 하는 거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금방 벌써 다 할 줄 알아. 집 져라 그러면 못 질 거 없어. 그지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5년 다니는 건 아니다. 그거 이상의 어떤 건축적 가치를 볼 줄 알고 그거를 실현할 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자, 뭐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그런 요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어. 자, 그런데 그 단계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고 핵심이지. 그걸 할 줄 알아야 사실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건축가들마다 다 자기의 방법론들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를 공간과 형태로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그게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다 달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OMA 램크라스 같은 사람의 방법론과 뭐 훅사스의 방법론이 다르고 노만 포스터의 방법론이 달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 프로젝트 할 때 방법론과 저 프로젝트 할 때의 방법론이 또 달라.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작품을 보고서 끄떡끄떡 거릴 만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된다. 나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램크라스 같은 사람들은 램크라스와 요 일련의 더치 아키텍트들이 있어요. 뒤에 볼 MVRDB도 그 사람들이고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들이 대개 하나의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세기 초에 더치 근대주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그 말하자면 생각과 건축적인 언어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뭐 추상적인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CCTV 사옥이죠. 중국에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 왜 이런 형태가 됐는가? 뭐 여기 다이어그램이 있어. 자, 이거가 이제 요구 사항이 뭐냐면 하나는 TV이고 하나가 라디오 건물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차이나 뭐 건물인데 쌍둥이 건물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거를 좀 더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가운데 구멍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상징적인 게이트라는 거가 되기도 쉽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지. 늘 하던 이런 식으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결국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만든 거는 뭐 이 삼각뿔에서 이 빨간 부분을 빼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요구사항은 두 개 건물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뭐 두 개 쌍둥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 거기 각각의 면적은 얼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겠지. 건축가는 그걸 받아갖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매스 자체는 뭐 특이할 게 없지. 특이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두 개의 매스의 리콰이어먼트를 이렇게 딱 오거나이즈한 이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고, 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인면이랄 것도 없어. 인면이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메쉬는 이렇게 촘촘하고, 여기에 메쉬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여기 메쉬도 이렇고. 이거 왜 그럴까? 혹시 알아? 왜 그래? 그냥 그래픽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응? 왜 그럴까? 저게 구조예요, 구조. 왜 그러냐?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캔틸레버가 되니까 이쪽에서 뭐가 생겨? 텐션이 생기고, 여기서는 압축이 생기지? 그렇지? 압축이 생기니까 어때요? 압축은 이 부재가 버클링이 생기니까 촘촘해져야 돼. 여기는 인장이 생기니까 이 부재 사이가 이렇게 길어도 된다. 자, 이건 뭐 구조 시간에 배웠어야 될 얘기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우리가 이 꺾으면 어때? 여기가 어떻게 돼? 압축이 생기잖아. 압축은 좌굴 길이 때문에 이렇게 촘촘해져야 된다. 자, 그거야. 여기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고 이쪽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인면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다 나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보기에 물론 그냥 평범한 이런 레귤러한 메쉬보다는 더 재미있고 멋있지만, 그게 그냥 미적인 이유로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기능과 미와 구조가 이렇게 정합성을 이루는데 독특한 거지. 저런 건물이 없었다가 생긴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런 가치를 충족할 때 우리가 건축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건 시애틀에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계단이 있으면 여기는 사회과학실, 여기 인문과학실, 여기는 공학실, 여기는 뭐 예술 이렇게 조닝을 하고 이걸 또 몇 개 쌓아갖고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죠. 이게 통상적인 도서관이야. 자, 그런데 저 사람은 도서관이 그런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더 이상 이런 학문적인 분류나 이런 거가 현대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다. 또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이라는 건 다 책만 보러 가는 데가 아니다. 그렇죠? 요즘 도서관 어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가는 거야.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뭐 모임도 하고, 그렇지? 이런 도서관이야. 그래서 도서관이 마을마다도 중요하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능 자체를 새롭게 오가나이즈를 했어. 이렇게 보면 책은 한 군데다가 딱 모아놔. 그 다음에 사무실, 여기는 어셈블리라고 해서 오가나이즈 하는 거, 뭐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거. 파킹,
여기가 스텝. 자, 이렇게 덩어리로 박스를 이렇게 놓고 그걸 서로 이렇게 스큐드 엇갈리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그냥 위피로 쌓고 요 녹색 부분들을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리빙룸, 믹싱룸, 믹싱 챔버, 리딩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 리빙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택에서 리빙룸이라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지. 밥도 먹고 텔레비도 보고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거지. 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건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건축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지. 쉽다고. 쉽다가 아니라 레저블하다라고 봐야지. 레저블이라는 게 뭐야? 잘 읽힌다. 어떻게 저걸 만들었는지 금방 이해가 된다. 다이어그램이 그대로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그릴 줄 알면 사실은 반이 끝난 거예요. 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다이어그램까지를 잘 못 가니까 말로 하다가 갑자기 빌딩으로 붕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엔 얘기는 앞엔 얘기고 뒤엔 얘기는 뒤엔 얘기인 거야. 이게 안 맞아. 서로 아구가 안 맞아.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이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방법론들을 보면 좋다. MVRDB도 이제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로테르담 아니지 암스테르담이지. 암스테르담 그 중앙역 옆에 있는 하우징이야.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래픽 몬드리안식 그래픽을 이렇게 쭉 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 파노라마, 3베드룸, 로프트, 맨셔넷 이렇게 전부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벌크를 만들어 놓고 이 벌크를 만들어 놓고 요걸 이렇게 레고 맞추듯이 한 거야. 이건 그거의 결과야. 이 레고를 이렇게 결합한 것의 결과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예컨대 이런 식의 굉장히 층고가 2개짜리 것도 나오고 뭐 창문이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오고 내부 기능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안에 유니트들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들은 대개 보면 안에 평수는 다 똑같으면서 겉에만 이렇게 장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그거는 뭐야? 그냥 스킨, 데코레이티드 스킨이지. 내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화장. 이거는 그게 아니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오거나이즈해서 그것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뭐야? 결국 여기가 생성이 되는 거다. 이머전스가 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이 되도록 만드는. 건축가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지 뭘 이렇게 깎고 조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이게 이제 합리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자, 이것도 유명한 그 로테르담에 있는 시장이에요. 자, 이거는 재래식 시장을 개발한 거지. 소위 재개발한 거지.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재래시장에다가 시장 재개발이라는 거 하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있었다. 자, 여기에 막 이렇게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왜 재개발을 하죠?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새로 짓는 거지. 새로 지으려면 재개발의 논리는 뭐예요? 이거를 지으려면 원래 있던 시장만큼의 볼륨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새로 짓는데 필요한 모든 코스트가 있잖아. 그렇죠? 부시고 새로 짓는 거가 그냥 되나?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자기들이 돈 들여갖고 새로 지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벌써 했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위 용적률을 플러스 알파해서 이 용적률만큼을 아파트를 줘서 이거를 팔아서 여기다 이 코스트를 대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장이든 뭐든 재개발의 핵심이야.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더 많은 용적률을 줘서 그 용적률을 일반 사람한테 팔아서 그 비용으로 새로 짓는 거. 이게 재개발의 핵심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재개발의 100% 거의 100%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포디움이라는 데다가 시장이 들어가고 이거 위에다가 소위 주상복합이라는 하우징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던 것이 늘 하던 방식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에 이 시장에 있었던 이 골목들, 하늘이 보이던 이런 골목들 다 없어지고 그냥 백화점처럼 꼼꼼한 실내로 다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뭐가 없어져? 장소성이라는 게 없어져. 이게 항상 문제였지. 그래서 보존주의자들은 세운상가나 이런 거 절대로 부시면 안 된다. 노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개발주의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다 지금 비세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구지 같은 데서 살아야 되냐고서 부셔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MVRDB는 어떻게 해결됐나 보세요. 원래 시정이 있던 데를 그대로 뒀어. 그대 그 위치 그라운드 레벨에다 그대로 두고 원래 맥락 그대로 두고 하우징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발상 아니지. 이것도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간단하잖아.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장 두고 이렇게 된 개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다. Why not? 왜 안 돼? 되는 거죠. 딱 보면은 너무 쉬운 거잖아. 원래 있던 위치에 원래 있던 레벨에 원래 있던 크기만큼 시장을 두고 그 개발에 필요로 하는 이거는 이렇게 둔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건축물 이렇게 하는 거를 딱 보면 야, 저거 왜 내가 미처 생각 못했지 할 만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했지 이렇게 거 없어. 다 끄떡끄떡 쉬운 거야. 쉬워. 해보면 쉽다고. 그리고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무슨 그렇게 뭐 어렵게 안 나와. 쉽게 나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니시야마하고 뭐 사나가 한 거. 모리야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공유주택이라면 이거가 컴먼이고 컴먼이라는 건 여기에 식당, 주방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공유주택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다 흔들어 갖고 이걸 말하자면 반조국처럼 막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 섞은 것을 다시 이렇게 배분한 거지. 자, 그러니까 외부 공간도 쉐어하고 나머지 것도 쉐어하는 이런 거지.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처럼 이 이동 경로가 복도라면 이거는 복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일종의 in between space, 그냥 경계가 아니다 이게. 경계가 이렇게 넓혀져 갖고 일종의 버퍼가 되는 거지. 버퍼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축이 듣도 보도 못한 SF적인 것이 새로운 건축, 좋은 건축,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이 아니다. 우리가 늘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항상 뒤집어서 생각해서 왜 그래야 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러면 안 돼?라고 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디어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가 뭐냐면 늘 하던 방식으로 거기를 조금 더 좋게 한다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 오히려 기존의 그 방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왜 그랬어야 돼? 왜 그래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는. 자, 일단 오늘 앞에 얘기는 이렇게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무슨 얘기냐? 지금 요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컨셉을 만들면서 이제 초기 스키매틱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요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버릇해야 돼. 그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례 조사와 그 사례 조사에서 내가 어떤 것을 참조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어떻게 공간으로 이렇게 번역하느냐. 그 중간 단계가 다이어그램이다. 다이어그램을 야 이거군 하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읽힐 때까지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